시작하십시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제주 언론협회에서 오늘 송산 효돈 영천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충룡 예비후보를 모시고 이번 출마에 임하는 어떤 각오하고 정책 등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 제주 언론협회로 운영되고 있고 약 한 6년 전에 발족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 취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회장을 맡고 있고요. 프레시안 현창민 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왼쪽에 계신 분이 제주경제일보 김동훈 대표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서귀포뉴스의 조동묵 대표, 그다음에 라이브 제주의 김문석 대표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이제 9개 매체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언론사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유를 해서 공동으로 기사가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강충룡 예비 후보는 이번 선거가 이제 3선 도전이신 것 같은데, 예. 자, 정치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가짐과 정치 철학, 또 이때까지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어떤 의정 활동, 도의회에 입성을 한다면 다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지역을 살고 싶어하는 지역, 찾아오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즉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지역, 또 청년들이 꿈을 키우기 좋은 지역, 어르신 이상의 평화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물론 8년 동안 많은 사업을 진행했고 완료된 사업도 많습니다만 진행 중인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이번에 3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불공정을 공평하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지역 주민, 서귀포 시민들만큼은 억울함 없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업들은 거의 다 진행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이 문화와 예술로 관광이 넘쳐나고 해양 레저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지역으로 또 1차 산업이 가치를 재조명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토 세연쇼로 제가 또 진행을 시작했고 문화와 예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중석 거리 확장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자구리 해안에 440억 규모의 해장 레저타운이 진행 중에 있고 고목에 어촌 신랑역 사업이 9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세속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도로가 지금 이제야 설계 중입니다. 이 해안도로가 조속히 완료돼야만이 관광객들 조성이 돼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사랑받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시급한 현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요 공약과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많은 지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디안 열과 피해에 대한 보험을 제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한 3년 넘게 추진해서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1차 산업 강규 산업을 제가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수산에 대해서 제가 꽁치 미끼 20억 사업 등 갈치 축제 2천만 원 사업을 연 6억 사업으로 부풀리면서 이 어민의 삶을 많이 함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포함된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영천동에 주민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헬스케타운을 정상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서기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3선으로 해서 도의에 입성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1차 산업과 수산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역할을 했고 환경도시 의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 문제와 또 수산 그다음에 물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3선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최하위 의료 체계 극복을 위해서 보건복지에서 의사 인구라든가 의료 체계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싶습니다. 감귤박물관이 지금 우리 저기 서귀포 신효동에서 그 기부천합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방객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보자고 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서귀포 시민과 함께, 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다양한 곳곳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즉, 그 감귤 축제를 상성화시키고 또 아이들이 그 지역에 와서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한번 개발을 위해서 용역과 함께 지역 주민과 다양한 의견을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감귤의 발상지고 감귤의 모든 것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안 찾아오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게 사실 제주도 관광객이 2018년도에 1,585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찾았던 관광객이 두 번, 세 번 계속 찾기 동안 천혜의 자연 환경 밀감으로 찾아오는 분이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올 수는 없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는 관광에서 즐길 관광, 함께하는 관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 더 우리가 파고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부분을 서귀포시와 지역 주민과 교육청과 관광객과 함께 다양한 용역을 통해서 다시금 사랑받는 감귤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여기 효돈 이쪽 선거구는 감귤 산업이 대부분의 어떤 그런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미국산 감귤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경쟁력에 맞춘 어떤 그런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만다린이 지금 현재 다행히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서부 텍사스 쪽이라든가 캘리포니아 쪽의 70%가 감귤이 지금 고사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감귤 농축액이죠. 그게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환율 문제로 지금 현재는 제주 감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 또 자재비, 또 유가 등으로 경영비가 굉장히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귤값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다면 감귤 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거의 6년 넘게 1차 산업, 특히 감귤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농작물 재해보험이었습니다. 한은 차관과 윤상현 의원과 다양한 곳에서 이 문제를 갖고 제가 국회 방문만 최하 10번 했습니다. 그래서 풀었던 내용이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시작입니다. 망감류 모든 감귤 산업을 살리겠습니다. 또 노지 감귤 8,000원 시대를 열 때 최고의 감귤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게 비상품 감귤을 개발공사라든가 이래에서 저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잘 못 만들 감귤은 그 또한 감귤입니다. 최고의 가격으로 받아줄 때만이 유통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감귤값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감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CA 저장 시설을 통해 가지고 감귤에 대해서 획기적인 노력도 한번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감귤 철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상품 감귤 처리 이 대책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비상품 감귤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일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활치 않다 보니까 뭐 산지 폐기 문제도 나오고 산지 폐기에 인한 어떤 그런 환경 오염 문제도 있는데 사실 그 우리 감귤 산업 이외에 다른 특용 작물을 개발한다든가 대체 작물로 이제 바꾸는 이런 그 방안은 한번 좀 검토를 추진이 하실 있었습니다. 생각이 네, 있으신가요? 그리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게 생강이었습니다. 제주도 생강이 키로에 보통 그 한 평당 3kg, 4kg였습니다. 중국산이 평균 10kg였고 제주도에서 제가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14kg짜리 생강을 개발했습니다. 틈새 농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다양한 틈새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공 사례를 농업기술원이라는 이쪽에다 찾아줘야 되는데 도전 정신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성하게 된다면 농업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틈새 농업의 다양한 작물이라든가 연구 실적을 나타나기 위해서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선 당시에 성과를 좀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다시 입성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거를 어떤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에서는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지역 이역에 서귀포시를 위한 성과라 말씀하시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농작물 재보험이 제가 가진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 8개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조례 개정을 했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보상금의 30%를 토지 구입비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8곳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귀포의 최대 학설터인 정방 유족회 그 4.3 정방 유족회 위령비가 없었는데 그 또한 제가 그 국가와 그다음에 제주도와 또 지역 주민과 설득하에 서귀포 서북전시관옆에 4.3 정방 유동비를 제가 설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이라든가 그 서귀포 항만에 대해서 삼다수 물동량 30%를 서귀포에 확보하는 역할을 7, 8년 안 됐던 걸 제가 해결했다는 말씀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질문지 외의 질문입니다만은 서귀포 항에서 그 우리 부산 쪽으로 갔던 카피레오가 운항이 지금 끊긴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재취항하는 방안, 그게 또 물류비나 뭐 좀 인건비에 좀 전략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반이 좀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지역 주민들 또한 그보다는 그 어선이 좀 커지다 보니까 어구 항구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즉 삼다수 물종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유류비가 너무 좀 쉽지 않았던 것 또한 이유가 있고 저반 시설이 안 좋다. 그럼 하게 되면 어선을 함께 준 예인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귀포 시민과 함께 건강에 유치라는 대의 명목과 또 1차 산업의 다양한 직접 소통을 위한 일이라면 한번 지역 주민과 머리 맞대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는 그 우리 어항구 확장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 수협에 그 어항구가 너무 협소해서 그 저쪽 그 임왕창고 쪽으로 어항구가 확장이 됐는데 이 어항구 확장으로 인한 이제 그 갈치배들 저반 문제나 이런 거는 다소간 해소가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유류비 상승이라든가 지금 갈치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하가 아직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그 깔치 미끼, 꽁치 미끼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 아까 얘기한 이전 문제는 국가와 함께 그 지방률 매칭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와 도와 의회가 함께 논의해야 될 상황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까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의 질문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그 우리 그 가치배들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그 이의지 그 협상 문제 때문에 배들이 이제 그 일본 내역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대만 내역으로 이제 먼 바다까지 이제 나가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통신 문제가 한동안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통신이 안 돼서 자, 이 기존에 있는 그 보조해줬던 무전기가 한 200km 이상 이제 밖에 교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위성 사용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자, 위성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그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지만 GPS랑 이런 문제는 문제 없고 직접 소통의 문제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간다면 잘 협의해가지고 그 사람 목숨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 그 위성이 그 전에 이제 위성을 빌려서 그 해안운항 그 처에서 센터에서 위성을 외국 위성을 빌려 가지고 사용하던 것이 이게 노후화돼서 위성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위성을 다른 나라의 위성을 사용해서 빌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통신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활치 않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무전기로는 워낙에 거리가 많아서 그 이 배들이 조업하는 상황에서 먼 바다로 가게 되면 이게 이 교신이 안 돼서 그 배의 행방이나 아니면 조업 상황이나 아니면 입출항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불분명하게 이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통신사에 제가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KT가 우리 그 저고도 위성 같은 경우는 통신망만 이렇게 열어주면 가능하다고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부 정부에 와 이제 이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통신사하고도 좀 이제 이 교섭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한번 요 부분은 나중에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되면 한번 좀 주의 있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이다 보니까 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삼선에 당선된다면 들어가지고 이 부분 또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채소가 그 운영 관계인데 그 문화재청관리구역이지 않습니까? 개인 그 마을의 것은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하고 마을 사업자 간의 그 갈등이 요즘 심화돼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봉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너무 깊이 가버려가지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선거 끝나가지고 제가 양쪽을 만나보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전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한 8년간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하고 싶었는데 못 이루신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지하수 문제입니다. 네, 지하수는 제주도는 연간 2,022일이 톤수로 따진다면 39억 6,700만 톤의 제주도에 물이 뿌려집니다. 그 중에서 육지부는 13.5% 정도가 땅속에 스며드는데 제주도는 45.5%, 16억 6,700만 톤 정도가 땅속에 스며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물 사용량은 1년에 18%인 6억 7천만 톤입니다. 이 엄청난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너무 많습니다. 관정이 제주도에 2023년도 기준으로 5,054개의 관정 중에 66.7%가 농업용 관정입니다. 이 농업용 관정의 누수율이 제가 알고 있는 70%입니다. 즉 100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30을 쓰고 70개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또한 50% 정도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육지에서는 10년, 20년, 30년 돼도 노후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10년 이상 되면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유속 차이입니다. 육지는
강가에서 물을 뽑아 쓰는데 솔솔솔솔 물을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이 잘 노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라산에부터 밑에까지 바닥까지 때리기 때문에 유속성이 세니까 관정이 많이 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노후 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주도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가와 협의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2년만 환경부시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하수와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삼선된다면 혹시 제가 환경부시위원회에 간다면 이 문제만큼은 제가 해결해서 제주도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시 삼선에 당선되시면 상임위는 한도이나 농수축이나 보건 쪽 이쪽에서 하고 싶은 일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늘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시고 또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차 부족한 점도 많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로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의원을 남기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금 초선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지역 주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다시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까지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